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G7 위에서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인데다가 나이도 고령이다 보니 해외 순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G7 회의야말로 이건 미국의 이 민주주의 동맹 주요 국가들과의 회의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옵저버로 초청된 인도라든지 호주, 한국 등 이 정상도 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트럼프 때 고립주의로 갔고 그러면서 유럽과도 거리를 뒀는데 이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동맹을 복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란 거. 그래서 트럼프가 돈 안 낸다고 나토도 불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EU도 무시했는데 전통적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전선을 구축해서 중국, 러시아 등 전제주의 국가와 대응해 싸우겠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가 망친 과거의 동맹을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해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겠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인 이 대외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트럼프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벌어졌던 불편함을 그리고 또 보호무역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뛰어넘겠다라고 선언했다 봐야 됩니다. 바이든은 어제 영국의 핵심 기지 밀던홀 기지라는 데를 찾아서요. 냉전 시절에 이 기지가 매우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에서 왕립 공군 기지죠. 유럽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압이 아닌 가치에 바탕한 동맹, 트럼프가 회복한 이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러면서 반중 공동전선을 형성하려고 지금 이번에 매우 적극적인 유럽 친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복귀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래서 루스벨트와 처칠이 했던 대서양 헌장이 지금 바이든과 이 존슨 영국 총리에 의해서 지금 80년 만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존슨 이 두 사람이 2차 대전의 영웅인 처칠과 루스벨트의 모델을 본따서 이 대서양 선언을 미국과 영국이 하고 지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맞서 미국과 영국이 힘을 합친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비정치적인 코로나 기후 여행 등 8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인 정치적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수호, 사이버 공격 대응, 코로나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서방 동맹의 핵심 축이 미국과 영국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등이 가세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동맹 강화의 핵심적인 무기는 백신이라서요. 92개국에 5억 회분을 화이자를 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종식을 연설하며 지금 발표를 했고요. G7 회의를 앞두고 이 백신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코백스를 통해 저소득 중진국 등에게 지금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상당히 초조해졌죠. 그래서 바이든이 험진난 동맹을 복원하고 반중 연합군의 세를 불리니까 자, 여기에 이 G7 국가 위에도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주요 규모 국가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G7 회의가 민주주의 동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국이 참고 안 있죠. 드디어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는 왕이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정의용과 통화를 갖다가 그저께 하면서요. 9일 그 통화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태 전략을 맹비난하며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한국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건방진 인간 아닙니까? 어디서 남의 주권 국가의 처신을 문제 삼아요? 지구상의 역사 중에 각 국가들이 동맹을 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가장 이익이 되는 자를 채택해서 약소국은 동맹체제로 들어가고 약소국이 아닌 나라도 다들 동맹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강화하고 이익을 챙깁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했다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욕을 9일날 했던 것은 문가리가 지금 G7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G7에 가서 미국에 휩쓸리고 유럽에 휩쓸려서 반중 동맹 성명에 너 동참하지 마라고 경고한 거예요. 출발도 하기 전에 매질을 해대는 계기입니다. 자, 왕이 발언을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고 시시했는데 중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어제요, 왕이가 9일날 통화에서 정의용에게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냉정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결을 선동하고 지역 평화 발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우호적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은 옳고 그름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되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어른이 초등학생 훈계하는 꼴이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 한중 간의 고위급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에 대해서 평화 부분을 강조한 데 대해서 중국은 중국이 민감한 부분에 네가 중국이라 말 안 했다고 그런 동참 선언을 해준 데 대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너 일로 좀 와봐. 이번에 저기 영국 가서 G7 만났을 때 또 중국 욕하는 거 대자보 붙이자고 할 거야. 그때 네 이름 넣을 거야 말 거야 골라서 잘 선택해. 네가 만약에 거기에 네 이름 박아 넣으면 이제 네는 진짜 뜻이 그래서 넣은 걸로 취급하겠다. 지금 요렇게 중국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국이 이런 공갈 협박을 했어요. 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5월 21일 미국 갔다 와서 중국의 반발 수위가 낮다. 우리의 외교를 이해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왕이의 이 표현은 매우 거칠지 않습니까? 거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개깡패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예상보다 중국이 훨씬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왕이의 발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할 때 쓰는 훈계조라 대등한 주권 국가 사이에 오간 말이 맞나 싶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말로만 전략적 동반자니 어쩌니 하지 실제로는 속국대하듯이 하고 조선말 한국에 주둔하면서 대원군도 잡아가고 내정 간섭을 하던 원세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원세계야 조선 총독이었죠. 근데 중국은 9일날 전화통화 종료 직후에 민감한 내용은 서로 발표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아이고 고맙다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요러는 사이에 10일날 중국의 사이트에 이 내용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작전에 당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엿먹으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를 만나 어제 통화는 솔직한 분위기였다. 솔직한 분위기란 표현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졌을 때 외교에서 쓰는 수사인데요. 통화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우리 쪽에서 중국에 요청했는데 중국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8일날 하자고 했고, 그래 놓고는 왕이가 정의용에게 국제지역 정세가 급변하는데 중국과 한국은 제때 통화를 이렇게 하도록 서로 강화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놓고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할 때 제때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지가 빼놓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자, 정의용은 이 중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라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는 거죠.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중 메시지로 도배가 될 이 회담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도 발갑지 않고 또 한국이 갔다면 거기서 혼자 빠져서 거기에 반중 분위기에 엿을 매겨라. 그러지 않고 거기 가세해서 같이 하고 오면 처신 똑바로 안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군기잡이식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이 얼마나 건방진 인간입니까? 통화하자니까 미국 갔다 왔어요. 얼마나 그걸 설명하고 또 보고하고 하려고 딸랑거렸겠습니까? 전화 안 한다고 딱 하고는 문가리가 미국 가기 직전에 전화해서 처신 똑바로 하고 분위기 휩쓸리지 마. 알았어? 훈계로 이야기하고 완전히 군기를 잡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너가 하고 오면 그때는 끝장이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나오면요, 이거를 그냥 두지 않아야지 여기에 끌려가면 끝도 없는 겁니다. 문가리 정권의 비굴한 친중 친북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문이 이번에 중국을 협박을 받고 G7에 가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거기서 미국이 주장하고 EU가 주장하는데 반대하면 너 왜 왔니? 되면서 완전히 처음으로 거의 참석한 G7 회의에서 한국이 왕따가 될 거고 또 중국이 뭐 말한 거를 잊고 반중 공동성명에 동참하면 이제 와서 중국한테 주워 터질 게 걱정이 되고 양다리 걸치고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살다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다 주워 터지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끝나고 또 오스트리아 등 다른 나라 유럽 나라를 방문한다고 따라간 정수기가 참 기가 찹니다. We are